다섯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총회법이라는 단어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총회법 2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총회법이 우리한테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요 대손에도 총회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도 총회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도 총회법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도 총회법이에요. 총회법의 의미는 의미보다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결론이에요. 전기 유보 잔액을,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추인한답니다. 우리 감가상각을 조금 사례로 들면, 감가상각은 전기 유보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언젠가 시인 부족이 발생되어야 추인되죠. 그냥 무조건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남아야 그때 추인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추인하시면 돼요. 무조건 추인이니까 오히려 쉬워요, 그게. 그런데, 대손이나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프로그램에 띄워야 돼요. 자, 프로그램에 띄운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에서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기 유보 잔액이 그 F3 눌렀을 때 하단에 띄워야 돼요. 띄워서 보고 추인시키면 돼요. 이해가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3에 뜬다, 이 말, 뜬다. 예, F3 누르면 하단에 전기 유보 잔액 추인 그 숫자 값이 들어와요. 근데 얘는 안 떠요. F3가 안 뜬다. 안 뜨니까 문제에서 전기 유보 잔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언급하면 그냥 F3 누르고 그냥 추인해버리면 돼요. 뭐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얘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F3가 뜨면 우리는 오히려 안 어려워요. 밑에 뜨니까 그 숫자 넣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인데 안 뜨면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하라는 거예요. 총회법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제 어떤 단어냐면 보충법이에요. 보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회계 2급할 때부터 배워요. 대손에 대해서 1%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이 지금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보충법으로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시오 하면 이 부분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보충하는 개념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엄마가 여기 컵에 여기 10리터만큼 물을 채워라. 그런데 8리터가 있어요. 10리터 채워야 되는데 8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몇 리터만 더? 2리터만 더 보충하면 되죠. 이게 보충법이에요. 이 보충법은 차액에 대해서 채워 넣는 형식이 보충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10리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8리터가 있다라면 얼마만 더 보충하면 돼? 2리터만 더 보충하면 돼. 이게 이제 보충법이고요. 총회법은 어떤 거냐면요. 8리터를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냥 마이너스 8리터를 하고 다시 10리터를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2리터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8리터에 플러스 10리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입금 잡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송금 잡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총회법의 특징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론은 이게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총회법의 의미는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우리한테 나오는 총회법은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대손이랑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액, 한도 미달액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감가상각은 오히려 이상한 말을 쓰는 거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해요? 상각 부인액, 시인 부족액. 오히려 말이 어렵고요. 얘는 말이 오히려 쉬워요. 말이 쉽고 이제 내용상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분석부터 하면 제목이 대손입니다. 대손이라고 하면 일단 무엇을 먼저 메이드 잡아야 되냐면 매출 채권을 먼저 메이드 잡으셔야 돼요.
매출 채권 말고 이제 대손이나 대여에 관련된 것도 뭐 되죠, 맞죠? 아, 대손이란다. 미수금이나 네,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관련된 것도 대손 처리는 가능해요. 이런 것들 못 받게 된 나의 돈, 얘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메이드가 되면 얘가의 몇 퍼센트? 1%를 우리는 이제까지 1%라고 배웠으니까 1%를 대손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근데 이미 재무회계에서 이런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법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매출채권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빠져. 야, 너도 아니야. 너 아니야. 빠져. 야, 너는 왜 안 들어왔어?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빼고 넣는 작업을 해요. 그럼 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좀 축소가 될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그럼 요거를 먼저 메이드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대여금이나 뭐 미수금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얘를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요. 그 작업을 하고 요게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두 번째 거. 요거 나오면 그냥 타협하시는 게 좋아요. 타협이란 말 알죠? 다음에 칠까? 근데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 0.8%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요거 두 개 중에 큰 거 잡아주시면 돼요. 1%. 믹스입니다. 믹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좀 어렵습니다. 안 해주면 좀 어렵고 요거는 이제 구해라라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면 송금 불산임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대손금 범위 이런 거. 일단 이론상 수업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대손은 일단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금 현재 결산조정사항인데 뒤에 좀 나오겠지만 신고조정사항도 있어요. 신고조정사항이 일단 우리를 어렵게 해요. 신고조정사항은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계산된 경우에 송금회사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설정 대상 범위 채권은 외상 매출금도 되고 대여금도 되고 뭐 되고 이것도 크게 안 중요해요. 되고 요게 중요하죠. 우리는 먼저 이제 프로그램상 잡혀 있는 채권에서 빼낼 거를 잡아서 빼버립니다. 이해가시죠?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볼게요. 설정 대상 제외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서 빼는 애들이에요. 밖으로 빼는 애들인데 업무 무관하면 당연히 빼는 거 맞겠죠. 할인 어음하면 어음을 판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빠지는 게 맞죠. 배서양도는 퉁친 거잖아요. 맞죠? 내가 대신 어음으로 쳐주니까 얘도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라고 할인 나오죠? 그 문제에서 할인 나오면 빼주면 돼요.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채권이 마이너스 되고 배서 양도된 것도 뺍니다. 특수채권은 뭐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해석하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되겠죠?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론 시험으로 나올 건데 이론 시험으로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대입 변제 구상채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은행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B가 이제 뭐 서라고 했냐면 보증을 서라고 한 거예요.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만약에 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하면 B가 대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보증이죠. 보증 제도가 없어지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10억을 빌려줬는데 A가 안 갚은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B가 10억을 갚아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B는 A에게 10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신 갚아줬으니 그에 대해서 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A가 B에게 10억을 줘야 되는 이 10억을 우리는 대손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대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결론은 뭐예요? 비용 처리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는 대손 처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지 못하냐고요? 장난칠 수가 있어요. A가 10억을 갚을 권리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냥 일부러 뻥쳐버리고 날려버리고 그 10억을 B한테 주고 B가 갚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B가 A에게 대위 변제 구상채권 요구를 하면 10억의 1%인 1,0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잡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도리 어긋난다 해서 안 해줘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은 가라죠. 가라로 했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가라로 채권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안 되겠죠. 안 되는 거고 대손세액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얘는 부가세 예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가액 부분만 처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기란 채권. 왜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했다는 말은 A가 B에게 줘야 할 1,000원의 그 외상매출금이 있고 B가 A에게 줘야 할 1,100원의 외상매입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퉁쳐가지고 그냥 요렇게 100원만 주면 된다. 그럼 요 100만 대손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 굳이 이렇게 상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1,100원 잡는 게 훨씬 나으니까. 왜냐하면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대손은 유리한 거예요. 세법상으로는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제외채권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가 기억할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론상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 부인대 채권은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우리는 채권을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야, 너 가지급금 채권 아니야. 야, 할인된 어업 너 채권 아니야. 야, 배서업 날라가. 대위 변제된 거 날라가. 이해가시죠? 업무 무관 날라가. 근데 뭐라고 해야지? 장부에서 야, 너는 대손 요건 됐네. 나가 잘 가 했는데 세법에서 야, 너 대손 요건 안 돼. 다시 돌아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대손 부인된 채권이에요. 이해가시죠? 너 안 돼. 너 대손 처리 안 돼. 너 다시 돌아와. 그러면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처리하는 애들이고 채권에서 얘는 플러스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거는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 말이나 세무 조정할 때 입금 산입했다는 말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된 즉 비용 처리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은 다시 돌아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는 계속 이 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산 항목이니까 플러스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친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친구. 이가 뭐냐면 얘가 신고조정사입니다. 아까 제가 신고조정사 하나 있댔죠. 사실은 3개 있어요. 우리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는 신고조정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즉 법에서 포기한 채권은 무조건 대손 처리해야 돼요. 법에서 포기한 채권은 그러니까 이 채권에서 법에서 포기한 채권은 무조건 빼줘야 돼요. 법에서 포기했으니까 얘는 대손이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대손 자체가 인정돼 버리는 거니까 1% 설정한 채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감해줍니다. 프로그램상 잠깐 또 구경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대손금 부인이라 돼 있잖아요. 대손금 부인.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항목이냐면 이제 플러스 항목이에요. 플러스 항목. 자, 여기가 플러스 항목, 여기가 플러스 항목, 여기가 어떤 항목이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대놓고 이야기해서 여기는 플러스 항목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항목이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방 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여기 와가지고 지가 마이너스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가시죠? 마이너스면 요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 와가지고 마이너스 부어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들은 여기에 1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지원차 여기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평상시랑 조금 다르니까. 소멸시효라고 조금 적어 놓으세요.
요번에 이제 송금한도액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설정 대상 채권 장부가액을 지금 메이드에 이렇게 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곱하기 뭐 한다? 얘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 얘가 0.8이라고 나왔어요. 0.8이라고 숫자 제시되면 마음 편하다 했잖아요. 대선 실적률이 0.8%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입력했어요. 제가. 네, 틀렸어요. 저는 제 시험 칠 때 대손을 틀렸어요. 0.8을 입력했어요. 틀리고 나면 정신적 충격으로 오래 가잖아요. 맞죠? 그때 내가 왜 1을 안 쓰고 왜 0.8을 썼을까? 막 계속 한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대손이라는 개념은 내가 돈을 못 받게 된 내가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세법에서 많이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도 안 된다. 맞죠? 어쨌든 맥스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맥스 1%와 0.8% 이렇게 제시되면 1%라고 입력해야지. 이해가죠? 얘는 컴퓨터가 알아서 안 해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때는 맥스. 나머지 자료들은 MIN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퇴직급여니 뭐 어디로 가면 민인데 얘는 맥스예요. 얘는 맥스. 알겠죠? 얘는 맥스. 두 번째,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 딱 돌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기말 채권가액 이렇게 나오고요. 단기말 채권가액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안 나올 때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오면 일단 흠칫 하셔야 돼요. 흠칫. 요거는 전기말일까요? 단기말일까요? 전기말의 의미는 기초예요. 기초. 다른 말로 기초. 이해가시죠? 전기말이나 올해 1월 1일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공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전기말액 곱하기 액 맥스예요? 아니면 단기말 채권액 곱하기 맥스예요? 개념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세법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채권 가액에서 곱하기 맥스겠죠. 이해가시죠?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단기말 채권 가액이라고 나오면 얘는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연히 회사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세법상 채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얘가 뭐냐고요? 얘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전기말 채권 가액이란 말 또는 기초 채권 가액이라고 말이 나오면 약간 흠칫해야 된다고. 왜? 대손 실적률을 구하라 라고 나올 수 있다고. 구하라 이렇게 하면 타협하셔야 된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저도 만약에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두 번째, 전기말 채권 가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대손 실적률이 0.8%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마음 좀 편하게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해요. 대손이라는 말은 알겠죠? 대손이라는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영업실적 이런 말 들어봤죠? 영업실적. 내가 제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가 차를 파는데 전월에 10대를 팔았어요. 실적률을 전월 기준으로 한다 해볼게요. 10대를 팔았고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내가 몇 대를 팔았냐면 5대를 팔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 판매 실적은 몇 %? 전월 대비 5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대손 실적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대손 실적의 개념은 전기말 채권에서 실제적으로 대손의 금액이 얼마인가가 따지는 것이 실적률이에요. 실적이라는 말 아시겠죠? 판매 실적, 영업 실적 이런 것처럼 채권 중에서 얼마가 날라갔냐가 대손 실적이에요. 그거를 구하는 것이 요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되게 쉬운데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일단은 우리 요거는 세법상 장부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기말 여기 기말 적어놓읍시다.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은 세법상 기말 장부가액이에요. 알겠죠? 세법상 장부상이 아니라 세법상 기말. 그러려면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손 실적률은 기초입니다. 여기 포인트죠. 기초 채권 가액 대비
대비라는 것은 이제 분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죠. 대손금. 이게 대손 실적률이에요. 그래서 기초 세무상 채권, 세법상 채권, 기초 세무상 채권에서 해당 사업 연도에서 세법상 실제 대손난 금액, 그것이 대손 실적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기초 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흠칫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손 실적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손 실적률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초과액과 한도 미달액.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감가상각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여기까지가 한도예요. 여기까지가 한도인데 회사가 이만큼 계상을 했어요. 이만큼 계상하면 요만큼 부족이익 발생됐죠. 이게 이제 한도 미달액. 한도 미달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인데 왜 안 해? 결산조정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이게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한도 초과액. 한도보다 더 많이 대손을 설정한다면 당연히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겠죠? 성공불산이 유보. 그런데 이 성공불산이 유보된 거는 다음에 무조건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해법이고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F3에 뜹니다. F3 누르시면 밑에 딱 숫자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올라오면 그 문제 틀린 거예요. 알겠죠? 띄워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표현상 뜬다가 맞는 말인지 F3에서 띄워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지 띄우지 못하면 그 문제 틀린 거예요. 즉 전기 유보 잔액이 50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F3 딱 눌렀을 때 그게 추인 F3에 50만 원이 떠야 돼요. 안 뜨면 그 문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네모칸 있네요. 요거 좀 기록 좀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추인한다. 총액법 의무로. 자, 시험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아까 대손 실적률 나오면 일단 조금 타협해야 되고, 대손 실적률 구하라는 문제만큼 또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신고조정사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왜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플러스 항목에 지가 마이너스 해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것도 자동으로 안 떠요. 내가 수동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이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리고 법에 의해서 횟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 법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이 전부 다 신고조정사항인데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얘만 나왔어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조금 기억하면 좋냐면 법에서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그래서 여기도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는 거죠. 법에서 확정 지었어요. 야, 이거 돈 못 받는다,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시겠죠? 이런 채권은 무조건 신고조정사항으로 마이너스 처리해 줘야 한다. 여기에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반드시 해당 연도에 송금으로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 대손금의 범위, 계산조정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요거 일단 체크 조금 해놓으시고 조금 설명 한번 해드리면 채무자의 파산은 결산조정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포기했다라는 것은 진짜 못 받는 거고, 채무자가 파산했으면 계속 가가지고 쪼르면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나올 수 있어요.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돈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죠? 그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을 잠시 눈여겨봤다가 장례식장 끝나고 가서도 찾아가겠죠. 뭐 사망보험금 안 탔어요? 막 이러면서 맞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어쨌든 받으려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실종 행방불명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못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법이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손이라는 것이 어느 것은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느 것은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결산조정상 내가 못 받겠다 포기하면 이제 처리하는 거고,
그래도 나는 받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부도 6개월이 경과 어음도 결산조정상. 부도 몇 개월? 시험 문제 1개월, 2개월, 5개월만 다 나와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대손 처리가 안 되는 거고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일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가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외상 매출금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대손 설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채권을 못 받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대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대손에서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소액 채권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에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더존이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3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K랩에는 그냥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50만 원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50만 원은 대손 그 요건에 불충족하는 채권입니다. 대손 요건에 불충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아시겠죠? 30만 원까지만 되고 얘도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재판상 너희들 돈 받지 말고 서로 화해해. 뭐 이해가시죠? 서로 그냥 좀 조정해. 이렇게 해서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된 확정된 채권 같은 것들도 내가 결산조정상으로 대손금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지금 넣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애들. 단지 결산조정상일 뿐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여기도 중요한 건 이거죠. 30만 원과 저당권 이 두 개만 강하게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만 원과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안 된다. 30만 원 초과되면 안 된다. 알겠죠? 30만 원 넘어가면 설정 안 돼요. 설정하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별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부도가 6개월이 됐다는 말은 이제 부도라는 말이 뭐죠? 부도라는 말이 지급기일이라고 하죠. 지급기일. 그러니까 거래일이 아니라 거래는 그 전에 일어나겠죠. 이렇게 거래일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돈을 받는 그날 돈을 받지 못하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도 났다라고 합니다. 부도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이때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니네 그래도 그 돈 못 받는다고 그냥 장부상 날리지 말고 니 그만한테 돈 못 받은 거 기억해라 라고 해서 잊지 마 해서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을 송금 불산입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1,000원을 살려 놓습니다. 이해가죠? 송금 불산입 처리해 놓고 나중에 얘가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든지 진짜 못 받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1,000원 송금 추인합니다. 송금 산입으로 추인합니다. 그래서 얘는 잡아줘요. 계속 잡아줘요. 그래서 부도 6개월은 1,000원을 남겨줍니다. 부도 6개월은 1,000원을 남겨준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 1,000원 부분은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요거는 이제 대손 요건에 대한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요 부분은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대손금이 인정되는 날, 이제 드디어 대손금이 인정되는 날 그때 송금 산입하고 추인한다. 아까 했어? 그런 이야기고,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죠. 회수를 하게 되면 송금 산입된 금액이 만약에 회수가 된다면 회수되는 날이 촉가는 그때 입금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 산입했는데 돈 돌려받으면 당연히 입금 산입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이론입니다. 실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제가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단은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클릭 하면서 실기 진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는 91빵빵으로 일단 진입을 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신강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사가 계산한 연간 대손 금액은 다음과 같고 대손 처리한 금액은 전액 대손 충당 이거 쭉 끊으세요.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만약에 대손 상각비랑 처리를 했다면 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되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이 문구가 없다라면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10월 15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파산 체크하시고 파산으로 횟수 불능한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적어놨어요. 오케이. 너는 대손 오케이. 11월 15일 거래처의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받으러움을 대손 처리했다. 6개월 경과했으니까 얘도 뭐죠? 오케이 적으시고 여기 살짝 적어놓으세요. 1,000원 송금 불산입 1,000원만 송금 불산입 시키겠습니다. 이 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비망 금액이다 라고. 비망 잊지 말자. 비망 금액. 얘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세법상 법으로 소멸시효 완성된다든지 했을 때 이때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보 발생 이렇게 쓸게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부도 6개월은 꼭 1,000원을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1,000원을 항상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12월 13일 거래처 부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처리는 노. 맞죠? 1개월은 안 되죠. 6개월 지나야 되죠. 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적어서 송금 불산입 60만 원 가로 열고 유보 발생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세법상 채권에서 1,000원이랑 1,000원을 다시 여기에 플러스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60만 원은 떠나보냈던 채권이죠. 다시 플러스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장부상 채권에서 60만 1,000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 요거 뒷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상단에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금방 작업했던 요 세 가지에 대한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부르게 하지 마세요. 부르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계정 과목은 108 채권은 매출 채권 1번 대손 사유는 뭐죠? 파산 1번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밑으로 갈게요. 전부 다, 여기 sorry. 여기에 100만원. 여기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할 때 여기 넣는 거고. 얘는 손비는 상각비입니다. 상각비랑 상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답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따다당. 11월 15일.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 110 채권은 매출 채권 1번 자, 대손은 좀 안 보이네요. 화면이 조금 내리니까 부도 6개월 경과 여기 있죠. 부도 6개월 경과 자, 금액은 170만원 자, 1,000원만 부인시키도록 할게요. 전부 다 상계 처리를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으니까 1699 플러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 1,000원 부인액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인에게 1699000 부인에게 1,000원 이렇게 부인시켰습니다. 자, 방향키 밑으로 따닥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세 번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자, 계정 과목 110 채권, 매출 채권. 여기서는 이제 부도가 6개월 경과가 아니니까 7번 있죠. 지금 화면에 좀 안 보이는데 7번.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안 보이게 됐나?
여기, 7번 보이시죠? 직접 입력. 이게 소액 채권 30만원. 그거랑, 그다음 지금처럼 이유가 안 되는 애들, 사유가 안 되는 애들은 직접 입력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바로 쳐도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도 1개월 경과. 7번 하고 입력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니까 뭐 왔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일단 부도 1개월 경과. 금액은 60만원 전부 다 부인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있는 부인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채권가액에, 세법상 채권가액에 플러스로 들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게요. 뽕,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잠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이제 여기로 온 거는 지금 일단 보이시죠? 여기만 상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만 보시면, 이 금액에서 598-100-000에서 얘가 이제 더하기가 되어서 지금 세법상 장부가액을 늘린 겁니다. 맞죠? 채권 장부가액을 늘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 말고 요거 볼게요. 기말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의 잔액은 각각 얘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에 틀렸네? 회사 거 잘못 들어왔나? 제가 이거 9200이에요? 자, 무시하고 하도록. 잠시만요. 회사 코드 9200으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가 틀려요. 이렇게 틀리면 이런 문제가 잘못 성립된 겁니다. 일단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요걸로 바꿀게요. 여기 클릭해서 18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바드럼 잔액도 또 바꿀게요. 110 플러스 엔터. 자, 그 외의 채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아래에서는 F5 엔터를 여러 번 눌러주셔서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채권의 장부가액이 2억 9천이었는데, 거기에 부인된 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채권가의 장부가액을 키워놨죠. 그 다음 F3 한번 눌러볼게요. F3 누르면 60만 1,000원이 대손금 부인액으로 뜬다, 맞죠? 얘는 언제 추인되냐면 해결되면 그때 추인됩니다. 대손하고 엔터 치면 대손금 부인액 60만 1,000원 유보 발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답은 거의 세 가지예요. 항상 보통 이제 지시되는 답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일단은 대손금 부인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바드럼 금액 중에서 이만큼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됐다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얘는 대손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빼버리겠습니다. 이제 빼는 것은 어디서 빼냐면 얘가 이제 여기가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 되고 여기가 제외 채권으로서 마이너스의 부호가 됩니다. 여기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여기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드럼에 가서 여기 클릭해서 46601-000 깔끔하게 딱 떨어졌네요. 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MAX 맥스 해서 1%랑 1.8% 중 답은 뭐죠? 이러면 맥스니까 1.8%가 답이죠. 맞죠? 1.8%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손 실적률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대손 실적률이 제시되었을 때는 그냥 넣으면 돼요. 1%와 1.8% 중 뭐한 거? 맥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아래 실적률을 클릭해 주시고 1.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얘입니다. 일단 얘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 흐름을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60만 1,000원이 이제 채권 장부 채권을 증액시켰고요. 증액시켰고 플러스의 개념이 되었고 설정 제외 대상 채권으로서 이제 빼기가 되어서 이제 이 숫자가 이뤄냈죠. 이 숫자가 흔히 말하는 세법상 채권입니다.
세법상 채권, 기말 채권입니다. 얘가 기초가 아니라 기말 채권이 이제 여기로 간 거죠. 자, 여기로 이제 숫자가 떨어지게 되었고요. 2억 4,400에서 실적률 1.8% 했더니 드디어 한도가 439만 2천 원이 한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도가 되었어요. 회사는 얼마를 계상했느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잔액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액조회에서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109, 108 할까요? 108, 11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말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답이 틀린 거 아니야? 맞네요. 이거는 맞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연마랑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인마가 뭐냐면,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이죠. 합 얼마죠, 지금? 대손충당금 합이. 요렇게 기초가 얼마죠? 기초의 대손충당금 합이 얼마죠? 550이죠, 맞죠? 해석만 해볼게요. 자, 550인데, 그 다음 해석을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단기에 330만 원이 뭐가 됐다? 감소가 되었죠. 맞죠? 네, 여러분들 책 앞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앞페이지 넘겨보시면 330만 원이 대손금 회사랑 계산했잖아요. 이게 이 데이터입니다. 대손충당금 장부상으로는 330만 원 날렸잖아요.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얘는 지금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었어요. 얘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550만 원만큼 있다가 330만 원만큼 줄었죠. 그러면 550만 원만큼 했다가 550만 원만큼 이제 55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330만 원만큼이 줄었습니다. 330만 원만큼 줄어서 줄은 상태고 얼마 남았죠 여기가? 220이 남았죠. 220이 남았는데 220. 자, 이 상황에서 얼마를 또 증가시켰죠? 얼마 더 증가시켰냐면 500만 원을 더 증가시켰죠. 맞죠? 더 올라가겠네? 이 정도 더 증가시켰습니다. 500만 원을 더 증가시켜서 기말이 얼마가 된 거죠? 720만 원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세요? 이런 말인데,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220만 원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버려가지고 이 220만 원을 없애고 다시 500만 원을 더 넣었는데 얼마를 더 보충해야 720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얼마를 더 보충한 거죠? 220이 더 보충된 거죠.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보충액이 돼요. 보충액. 제가 그 프로그램상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냐면 보충액에서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보충액의 개념이 돼요. 220만 원이. 보충액의 개념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게 화면상 저기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칠판 잠깐만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고요. 여기. 얘가 증가니까 여기. 이해가시죠? 그 다음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넣어보세요. 500. 여기 500 넣어보세요. 여기 500. 넣으셨어요? 여기에 720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죠. 맞죠? 입력이 안 되니까 여기에 얼마 넣는다고요? 220을 넣어야 된다고. 여기 보충액을 넣으니까 여기도 220만 원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죠. 이 두 개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송금산입 조정액이라고 하고 여기를 입금산입 조정액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장부상 기초잔액 여기 550 넣으세요. 550. 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넣을 일이 없고요. 통상 넣을 일이 없고 총당은 부인용액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문제 3번.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50만 원이다 돼 있죠. 맞죠?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총회법이라고. 총회법이 뭐냐?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전기 유보 잔액이 얼만데요?
50만 원이죠. 전기 유보 잔액이 무조건 추인돼야 돼요. 전기 유보 잔액이 얼마냐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이 무조건 추인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송금으로 가서 50만 원 유보 감소를 일으켜줘야 돼요. 근데 얘가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총회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대손이고 또 하나는 재고재산 평가라고 했어요. 총회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손이고 또 하나는 재고재산 평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손은 F3 눌렀을 때 뜬다라고 했죠. 기억나죠? 근데 얘는 F3 눌러도 안 떠요. 얘는 안 떠요. 그래서 지금 띄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50만 원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50만 원이 들어오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50 떴나요? 만약에 안 뜨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안 뜨면 F3 넣었을 때 총액법으로 추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면 삼각비를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은 띄웠죠? 제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해볼게요. 실제 시험 칠 때는 여기 입력하고 여기 입력하고 불러오기 하고 쭉 내리시고 그 다음 요런 거 있으면 좀 넣어주고 그 다음 단기 계상액이 문제에서 문제를 보면 현재 요 부분을 봤을 때 단기 계상액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저는 이거 이용합니다. 잔액조회. 이게 꿀팁입니다. 꿀팁. 저는 잔액조회를 이용합니다. 잔액조회가 틀렸어. 그럼 문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때 입력할 때 108, 111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고 만약에 미수금이 있다라면 122 맞나? 미수금이 121인가? 121까지 제가 조회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것이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이거든요. 그럼 외상매출금부터 받으러옴의 대손충당금까지. 그래서 108, 111 이렇게 조회를 좀 많이 하고 그냥 요거를 장부상 기초로 넣고 얘를 증가로 넣어요. 단기 계상이 5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 넣고 보충액이 아까 전에 220만 원 넣었을 때 기말이 잡히고 기초 충당금 잔액이 550만 원이고 충당금 부익유예액이 50만 원이다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50만 원 넣으면 답이 되는 거죠. F3 눌러주실게요. 네, 정답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일단 입력부터 먼저 할게요. 2808000 유보 발생. 자, 오른쪽에 이제 클릭 한번 해보시고 전기라고 기왕 이렇게 기왕으로 뜰 겁니다.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이 있다. 여기는 유보 감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되십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프로그램 여기.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온 답이 얘예요.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 한도가 뭔데요? 4392000인데 기말 봤더니 720만 원만큼 기말 잡혀 있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08000만큼 한도 초과되었고 얘는 나중에 어디 가냐고요? 1로 가겠죠. 충당금 부인 누계액으로 가겠죠. 얘는 이제 추인됐고요. 얘는 나중에 어디 가냐고요? 1로 가겠죠. 전기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되면 삭제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F3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온 게 보이죠? 지금 느낌이 좀 어안이 벙벙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푸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 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흘려드려도 돼요. 대손 충당금이 플러스가 어디 있냐면 일단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항목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고 기초가 얼마였냐면 550만 원이었어요. 기초가 550만 원이었는데 세법상으로는 여기서 얼마가 부인이냐면 50만 원이 부인이죠. 맞죠? 충당금 부인 누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답이 나와요. 답이 뭐가 나오냐면 전기 유보 잔액,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추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일단 없는 셈 쳐요. 세법상으로는 추인시켜서
그래서 송금산입 50만 원 유보 감소가 일어나요.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10월 15일자에 100만 원이 오케이 아웃되죠. 100만 원이 아웃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떤 금액이 아웃되냐면 170만 원이 아웃되죠. 170만 원이 아웃되지만 우리는 또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온다? 송금 불산입 1000원 유보 발생이 먼저 일어나고 세 번째 또 아웃된 놈이 뭐냐면 60만 원이죠. 자, 60만 원에 대해서 또 발생이 되죠. 송금 불산입 60만 원 유보 발생이 일어납니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네모 하나 긋고요. 네모 하나 긋고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게요. 자르고 나서 이제 얘가 동일하게 네모 하나 더 그리고요. 차변과 대변의 네모가 동일하다면 얘는 없는 셈 쳐도 되죠. 상계 처리가 되었으니까. 단기 계상액이 얼마가 계상을 했냐면 아까 얼마 계상이죠? 단기 계상이 5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500만 원이 단기 설정이 되었고 기말에 얼마가 설정되었냐면 720만 원이 설정되었죠. 720만 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는 거죠. 어떻게 논할 거냐면 720만 원에 대해서 매상매출금이 얼마냐면 매상매출금이 1억 8천만 원이죠. 1억 8천. 1억 8천만 원이고 받으러움이 얼마냐면 1억 1천만 원이죠. 1억 1천만 원. 채권에서 이게 뭐냐면 장부상 채권이에요. 여기서 부인된 놈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데리고 와서 더합니다. 더하면 60만 1,000원이 더해지죠. 거기에 빼기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46601 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을 계산 다 하고 나서 여기에 더하기에 곱하기 대손 실적률이 더 크니까 1.8%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여기 나온 결과값이 얼마가 되냐면 4392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720만 원에 설정을 했잖아요. 한도는 4392000인데 한도는 그래서 초과한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대로 계산 한번 해보면 초과한 금액이 초과가 송금불산입 초과 금액이 송금불산입 2808000 유보 발생해서 송금불산이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왼쪽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세무조정을 했고 얘는 얘대로 세무조정을 했고 얘는 한도로 그냥 세무조정했고 이렇게 답이 세 가지가 나는데 인마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송금산입이랑 입금산입으로 쪼개버렸어요. 얘가 송금산입이고 이쪽이 송금산입이고 이쪽이 입금산입이에요.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220만 원이라는 놈이 들어와야 돼요. 220만 원의 존재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초대손충당금에서 쓴 부분의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가 되냐면 220만 원 돼요. 그래서 여기 위의 값을 다 더하면 즉 여기 값의 차변에 다 더하면 550만 원 되고 여기에 있는 대변의 값을 다 더하면 720만 원이 돼요. 이 개념이 뭐냐면 보충법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충액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네모난 박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추인이 되고 부인된 거 부인 잡아주고 한도 체크하면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이 보충액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위는 위대로 계산하고 아래는 아래대로 계산하면서 보충액이라는 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실제는 이론상에 없는 보충액이라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액이라는 놈 때문에 헷갈려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충액이라는 놈을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단기 설정액에서 기말 대손 충당금을 빼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빼면 보충액이 만들어져요. 다시 할게요. 보충액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안 틀려요. 이게 1번이에요. 아시겠죠? 보충액을 잡아야 안 틀리는데 보충액을 잡는 방법은 기말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설정액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 220만 원 나와요. 위로 계산하는 건 복잡해요. 기초 대손 충당금에서
단기 대손 충당금을 빼면 보충액이 나와요.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위쪽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복잡하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칠판에 말이 적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 목적으로 그냥 쑥 한번 훑은 거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스크린샷 해놓고 날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해요. 일단 요거를 제껴놓고, 제가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페이지 36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366페이지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을 제가 막 적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단기 대손 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의 내용. 2021년 5월 1일 민국이 발행한 약속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했다? 6개월이 경과했다. 이럴 때 우리는 1,000원 비만 금액 걸어야지. 생각했는데 1,300만 원이라고 비만 금액 1,000원을 공지했대요. 이미 내가 세무 조정 하기도 전에 1,000원 빼놨대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그냥 오케이. 성공부산이 1,000원 안 걸어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실제적인 바드러움 맞아요? 1300100이죠. 그래서 1,000원만큼의 비만 금액 잡혔고, 2021년 4월 1일 법인의 명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이 확정됐다. 이제 법에서 니 못 받는다라고 한 거는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미수금도 설정이 가능해요. 알겠죠?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내역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는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아줘야 되는 항목은 뭐냐면 보충액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적는 거죠. 보충액.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액은 얼마일까요? 700만 원이 보충액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단기 대손 상각비와 기말 대손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과 그 다음 기말 대손 충당금과의 차이가 보충액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봤다시피 요 1,300만 원이 임마고요. 맞죠? 요 2,000만 원이 임마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둘 다 오케이가 된 사례고요. 요거 입력하겠죠, 나중에. 기초 4,000만 원. 그 다음 외상매출금이 6억이고 이 중에 2021년 7월 2일 소멸시효 완성분이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분은 실질적으로 빼야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요거 제가 원칙대로 하면 요거 좀 빨간색 문제네요. 요거는 강제로 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입력합니다. 강제로, 송금산익 250만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어요. 요 부분만 어려워요. 250만원 유보 발생을 F3에 안 떠요. 강제로 요거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채권가액, 장부가액에서 250만원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시겠죠? 빼야 돼요. 요게 우리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 때문에. 강제로 마이너스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바드럼 2억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400만원 되어 있다. 여기서 특수 채권이 들어왔죠? 가지급금 필요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얘도 설정 대상이 안 돼요. 얘도 빼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답이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답 하나 나왔어요. 요거 답 하나 나왔어요. 맞죠? 두 번째 답이 얘입니다.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총액이 있다. 얘는 이제 무조건 추인해주죠. 무조건 추인해주죠. 무조건 추인.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송금산입, 얘도 송금산입이네요. 2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제가 나왔고, 얘 나왔고, 원래는 여기서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고, 맞죠? 안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한도를 설정해 봐야 되는데, 한도는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8억에서 250 빼고 400 빼면 세법상 채권이 됩니다. 거기에 몇 퍼센트?
1%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물과 기말과의 차이가 한도 초과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로 진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입력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대선 충남금 및 대선금 조정명에서 클릭하시고 여기를 먼저 입력합니다. 블록에 하지 말고 여기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0501 110 1번 부도 6개월 5번. 자, 금액은 1300인데 전부 다 대전 충남금과 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하나. 자, 두 번째 0401 계정 과목은 미수금 120 2번 미수금 잡아주시고 법원의 면책 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7번 잡아주고 그냥 바로 적으면 되겠네요. 법원 면책 결정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런 식으로 워드 치시면 돼요. 자, 금액은 얼마냐면 2천만원. 자, 그 다음 시인에게 2천만원. 자, 그리고 나서 블록이를 하겠습니다. 자, 블록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게 문제에서 대선 충당금 설정 채권은 또 미수금이 빠져있죠. 문제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미수금도 넣는 게 맞는데 지금 세법상 여기 문제상 외상매출금 받은 방법밖에 없으니까 외상매출금하고 왜 빈칸이지? 좀 삭제할게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제외한 나머지는 지웁니다. 미수금 자체도 없네요. 금액이 이렇게 두 개. 원래는 이제 여기가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이제 플러스 항목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분은 여기서 빼면 되는데 여기서 안 빼고 여기서 뺍니다. 이게 되게 좀 웃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칸에 가서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250만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요것이 어려운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채권가액을 마이너스 할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할게요. 밑에 여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냥 400 쓰면 됩니다. 이 칸 자체가 마이너스 되는 계정입니다. 얘는 세무조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에 송금산이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하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뜨죠? 여기에 250만원 송금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끄시고 그다음 하단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채권가의 장부가액이 8억에서 여기 250만원 빠지고요. 여기 또 400만원 또 빠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7억 9,350만원이 됐고 얘가 1로 간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얘가 갖고 기본율 1%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도가 이만큼이에요. 슬쩍 보세요. 지금 기말이 얼만데요? 8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 발생되겠죠?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단기 계상액 얼마? 100만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충액을 적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충액은 문제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액 찾는 것을 조금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여기 금액이 얼마다? 700을 넣어야 얘가 기말이 되죠. 한도 초과 요거 세무정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 기초 잔액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죠. 자, 기초 대손 충당금 4천. 자, 충당금 부인 누계 얘가 얼마죠? 무조건 추인해야 할 200만 원인데 여기에 200만 원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00이 뜨면 F3 뜹니다.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얘가 넣어보고 마이너스 200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200만 원 넣고 땅 오케이 되었네.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답은 요것이 송금산이 F3 안 떠요. 얘는 F3 뜨고 얘도 F3 뜹니다. F3 눌러볼게요. F3 누르면 자 여기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00만 원.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보 감소라는 거 맞죠? 그 다음 또 한도 초과 일어났죠? 이 부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 금액이 6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돈은 내년에 되면 어디로 가냐면 1로 갑니다. 근데 1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인 채로 갑니다. 붙인 채로 가고
얘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다음에 일로 갑니다. 일로 요 칸에 들어가서 무조건 또 추인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부인하는 거랑 여기서 부인하는 거에 대한 행태는 달라요. 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줄 것이고 색깔을 빨간색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에 이런 식의 저게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셨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손 발생되어 2021년 1월 10일 거래처 서근에 대한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손 확정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전 주주인 권승주 씨가 사망도 발생 되었는데 지금 10월 4일은 부도 발생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답이 이제 얘죠. 얘가 이제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처럼 그 문제처럼 뭐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송금불산이 좀 해줘야 예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잡아주시고, 자, 얘 대손삼각비와 이제 차기이율 이렇게 딱 이렇게 섞어놓고 이렇게 딱 꺼놓고 여기 보충액 이렇게 저는 보충액 보충액이 지금 네 암산으로 되네요. 1000만 원 맞죠? 보충액 1000만 원 여기 잡아주시고 1000만 원 주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입력 요거 입력 요 세 가지는 요거죠. 요거 사항이죠, 맞죠? 사항이고 요거는 입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기초 요거 잡아주시고 단기 잡고 보충액 잡으면 기말이 자동으로 잡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자동 블록이죠. 중요한 거 아니고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의뢰는 이제 얘는 이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추일이니까 답은 유보 무엇이 돼야 된다? 감소로 돼야 된다. 대손 설정이 몇 퍼센트 가져간다? 1%로 가져간다.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스크린샷 잡아놓고 프로그램 보시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항상 주의하실 점 불러오기 하면 이제 얘가 불러지면서 불러오기 하고 나서 얘를 적으면 부인액이 여기 안 떨어져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불러오기를 하고 나서 얘를 적으면 요 부인액이 안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얘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불러오게 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110 계정 과목은 108 1번 대손 사유는 면책 결정 이렇게 적을게요. 면책 결정 금액은 얼마냐면 2 플러스 엔터. 일단 지난주 문제에서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처리 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충당금의 시인액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0408 대여금 장기야 단기야? 자, 이런 거 애매하면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원장 가야 된다, 맞죠? 거래처 원장이나 또는 재무상태표에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대여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단기 대여금 있네요. 단기 대여금도 있고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없네요, 맞죠? 근데 장기 대여금이 지금 없는데 빈칸데 있잖아요. 이럴 때 따닥 해보면 하하 여기 있네. 권승준 씨 대여금 대손 처리했네, 맞죠? 이렇게 없으면 이거 문제 에러예요. 그래서 얘는 장기 대여금이네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대여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장기 대여금 정확하게 가셔야 되겠죠. 3번 할까요? 기타 채권으로 가시고 얘는 사망 3번이죠. 3번이고 금액은
15 플러스 엔터. 이렇게 시인액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10월 4일자 110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고 대손은 부도 11, 12, 13, 12, 12, 11, 10, 11, 12이니까 몇 개월? 3개월. 금액은 2,500만원. 시인 부인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하고 나서 이제 불로기 합니다. 그냥 불로기 하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죠? 맞지요. 그리고 채권을 외상비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두 개만 남겨놓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지울게요. 단기대여금 지우고 미수금 지우고 선거금 지우고 그냥 다 지웁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지금 확인하니까 문제랑 동일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얘가 지금 들러온 거 보이고 여기서 F3 한번 누를게요. F3 한번 누르시고 대손금 부인액 잡을게요. 대손금 부인액은 2,500만원 유보 발생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잡는 게 맞고 자, 그 다음 요거 실적률 한번 확인해 주시고 1%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노터치. 자, 단기 계상액은 단기 대손 상각비 25328 플러스 잡아주시고 자, 보충액은 1,000만원 잡고 나면 여기 숫자에도 1,000만원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엔터 딱 치고 그 다음 충당금 기초잔액은 전기 7,200만원에서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냐면 13,250 플러스 딱 했을 때 요 숫자랑 일단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숫자가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 1차적 안심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대손 별로 어렵지 않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F3 누르시고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면 요거 한도 초과액과 요거 추인 요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F3 누르시고 한도 초과 잡아주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4084-270 자, 오른쪽에 가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가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만 확인 좀 잘 해놓으시면 되겠죠. 물론 그냥 자동되니까 감소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되었습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389페이지 한번 해봅니다. 뿅. 자, 페이지 389페이지 조금 빠르게 풀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죠. 정기 부인액은 무조건 추인이죠. 송금 산입, 얘는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얘는 오케이죠.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아까 문제는 내가 결산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 조정하면서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 시킨 거고 얘는 결산상 계산한 거예요. 맞죠? 얘는 그냥 오케이 노만 따지시면 돼요. 오케이 노만. 아까는 장부상 안 한 거고 얘는 신고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만은 얘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원래 대손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신고 조정이에요. 예외. 자, 이번에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고 대손 충당금하고 다시 단기와 기말의 차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요거랑 차이는 뭐라고 한다? 보충액이라고 한다. 보충액이 얼마냐면 1,200만원 빼기 350만원. 자, 이렇게 빼니까 1,200만원 빼기 350만원. 자, 여기 하니까 보충액이 850만원 잡히네요. 보충액 850만원. 적어줘야 되겠죠? 채권 잔액은 이제 불로기해서 외상비출금이랑 그 다음 이제 미수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우면 돼요. 맞죠? 전기 이전에 외상비출금, 대손 충당금 요거 불충적으로 인한 유보 금액 잔액이 아직 540. 요것이 여러분 좀 어렵겠네요. 맞죠? 아직도 대손 여건이 안 됐다. 얘가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친구예요. 요거 오른쪽에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네요. 이게 좀 평상시 안 나오는 문제죠.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차례대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례대로
자, 대선 충당금 누르고, 그 다음 일자, 0410. 계정 과목은, 지금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자, 위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여기 내리고, 부인누계 일단 여기 1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잡고, 일단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기초 대선 충당금이 얘죠. 전기 대선 충당금이 기초죠. 여기에 1000만 원. 일단 1번에 관련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관련된 해석은 이렇게 되고, 자, 2번은 여기 4월 10일, 계정 과목은 108, 채권 내역은 3번 이렇게 할게요. 1번 하고, 대선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 있을 건데, 6번이죠. 자, 6번 소멸시효 완성. 자, 금액은 얼마냐면, 150만 원인데, 얘가, 충당금하고, 처리를 하였다. 시인에게 충당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 불로기. 자, 불로기 했을 때 외상매출금하고 2번입니다. 미수금하고 두 가지 있는 거 확인되었다. 맞죠? 두 가지 확인되었고. 그 다음 바로 갈게요. 단기 계상액 얘가 얼마냐면 3500 플러스. 자, 보충액 우리 아까 계산했죠? 8500 플러스 했을 때 기말에 이렇게 12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확인.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이렇게 잡혔는지 확인. 맞죠? 끝난 것 같은데 3번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부인액이 이제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부인액의 행방은 원래 여기로 떨어지죠. 맞죠? 여기로 떨어진 친구가 아직 재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채권 잔액을 플러스 해줘야 돼요. 계속 플러스 하기 때문에 얘가 1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나중에 해결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쓰면 돼요. 해결되면 안 쓰고, 해결되면 안 쓰고 뭐 한다? 그냥 F3 누르고 송금 산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송금 산입하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때는 F3 안 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우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의 행방은 원래 여기로 오고요. 원래 여기로 왔다가 지금 문제가 일로 이동하는 문제예요. 이미 세무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되면요. 그냥 삭제시키고 F3에 강제로 입력하시면 돼요. 현재 문제는 3번 문제 540만 원에 대해서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죠? 외상매출금 여기 딱 클릭하시고 54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채권의 장부가액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한도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3번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540만 원 넣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무 조정이 따로 없습니다. F3 눌렀을 때 대선 충당금 한도초과가 9696 플러스고 대선 충당금 과다 한일액 이게 이제 전기 대선 충당금 한일액입니다.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금방 우리가 얘를 입력하면서 이제 뭐가 달라졌다면 한도액이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본 문제는 약간 틀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89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다시 요게 파랑이가 아니고 금방 했던 게 389페이지예요. 얘가 파랑이로 바꾸시고 지금 418페이지 요거 한번 해봅니다. 요거 418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8페이지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 문제라서 제가 색깔을 일단 빨간색 좀 해놨어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무조건 빨간색이 아니라 신고 조정으로 해야 할 소멸시효 완성. 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이원 얘가 뭐냐면 기초 대손 충당금이죠. 얘가 이제 기초 대손 충당금이고 전기 부인액 얘는 뭐냐면 송금 산입 그다음 무조건 유보 뭐 한다?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유보 감소. 일단 요거 답 나옵니다. 단기 상계는 여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450만 원 아랫부분. 얘는 오케이죠. 채무자 파산에 대해서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로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줘야 돼요.
자, 강제로 송금 산입 시켜줘야 되고, 강제로 그냥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고,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시켜줘야 돼요. 자,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소멸시 후 완성된 채권 800만 원 대해서 신고 조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때문에 빨간색 한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단기 설정과 차기율, 차기율이 기말이죠. 이각과 이각과의 차이, 즉 1,050만 원을 저는 뭐라고 했다? 얘를 보충액이라고 했다. 우리는 보충액을 찾는 게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보충액이 안 보이니까. 얘는 근데 얘가 지금 단기말 외상매출금 장부가액 보이잖아요. 얘를 입력해야 돼요. 얘를 입력해야 돼요. 얘를 입력. 또 어려운 게 있네. 전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이거는 왜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거 대손 실적률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대손 실적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대손 실적률을 이야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되게 어렵네요. 그럼 대손 실적률이라는데, 그러면 전기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면, 자, 575000이 전기, 즉, 기초 대손 충당금에서, 맞죠? 이 부인액이 300이, 요거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 대손이 설정된 게 얼마냐면 450만 원 설정되었죠. 그래서 450만 원에 또 무엇을 더해준다? 800만 원 또 이번에 대손 발생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대손 실증률이 나와요.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있네요. 전기의 대손 부인액이 있네요. 아직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게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 친구예요.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려운 게 다 모였네. 맞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초 그냥 기초 외상매출금 잔액을 또 증가시켜 주네요. 이렇게까지 곱해야 돼요. 분모에는 전기 외상매출금 잔액이 실제적으로 세법상 잔액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법상 잔액은 요거예요. 요거. 좀 숫자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5천만 원 더하게 되면 분모는 625 000 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분자는 450만 원에 더하기 800만 원. 얘가 얼마냐면 125 000 000 곱하기 100.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2% 나오네. 이렇게 딱 떨어지면 기분은 일단 좋다, 맞죠? 딱 떨어지면. 숫자가 왠지 1.87564321 이 나오면, 좀 뭐가 이상한데. 맞죠? 2%.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논리가 나오죠. 맥스 1%와 대손 실증률이 몇 퍼센트? 2%. 답은 몇 퍼센트? 2%. 전기의 장부가액을 말을 하면 의심하세요. 대손 실적률을 묻는 것이다. 이번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버려줘야죠. 맞죠? 상당히 어렵네요. 다시 캡처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입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입력해야 되죠. 0410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번에 대손 사유는 채무자 파산 1번이네요. 금액은 얼마냐면 450만 원. 근데 지금 현재 이 문구를 봤을 때 예, 대손 충당금 맞네요. 위에 문구 때문에 시인행이 되었고 이거 하나 끝이에요.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하고 현재 채권은 외상매출 현재 채권은 외상매출금만 있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말이 있나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얘만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말 장부가액을 외상매출금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나머지 지우는 게 맞아요. 일단 지우시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놈 제 밑에 있죠. 5천만 원.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그대로 5천만 원 잡아주고. 자, 여기에 또 뭐냐면 소멸시효 완성된 놈을
마이너스 눌러서 이제 입력해 줘야 된다 했죠. 800만 원 이제 마이너스 눌러서 산입해 주고, 요거 F3 눌러도 안 나온다 그랬죠. F3 누르시고 얘를 송금산입 잡아줘야 돼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해서 800만 원 요거 발생 이렇게 잡아줍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오른쪽을 왼쪽으로 옮기는 한 놈이 있었고, 요 자료는 강제로 800만 원 넣어야 되고, 여기 하단에 800만 원이 안 떠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요거 하나만 나와도 어려울 판인데, 오른쪽을 왼쪽까지 옮겼다, 맞죠? 옮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률까지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몇 프로? 2%를 잡아주시고. 자, 단기 계상액이 600만 원이고, 보충액이 1050만 원이고, 보충액이 1050만 원이고, 기초는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충당금 부인액 300당 넣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마이너스 300을 좀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죠? 그럼 답은 두 가지죠. 한도 초과액과 전기, 요거 F3 누르시고,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게 8515 플러스, 자, 오른쪽에 가서, 전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요 부분 3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온 케이스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답을 잠깐 제가 한번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한도 초과액이 금액이 왜 다르지? 제가 이거 금액 잘못 넣었네요. 문제 좀 고칠게요. 현재 문제에서 기말이 360인데 이거 프로그램 좀 잘못했는데 이거 안 고쳤네. 요거 360 고치고 요거 8460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여기 맞죠? 8460으로 하는 게. 이게 블록이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고치셔야 되네요. 문제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답을 조금 보면 답에 요거 칸이 좀 적혀있죠. 요 칸. 요거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그냥 여기 8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답에는 이런 거 적는 거 없었어요. 이 답에만 유난히 얘를 좀 적어 놓더라고요. 이걸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2%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만 색칠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56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이 부분 문제는 상당히 어렵네요. 소멸시효 완성에 하나 더 걸어볼게요. 소멸시효 완성에 또 뭐냐면 대손 실적률 문제입니다. 대손 실적률 문제가 나오면 조금 타협하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6페이지 이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436페이지. 일단은 땡큐입니다. 대전 실적률 이야기 해줬네요. 어이, 땡큐. 그 다음, 외상매출금의 부가세 매출세. 요런 문구가 나오면 없는 셈 치세요. 없는 셈. 부가세 매출세액이 우리가 원래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대변에 제품 매출, 그 다음 부가세 일수금, 이렇게 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안에는 원래 부가세 매출세액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를 괜히 언급하면서 너 빼지 않을래?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거 유혹 당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없는 셈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기말과 단기 설정 금액의 차이. 그러면 보충액이 있어요? 없어요? 보충액이 없다는 것이 일단 느껴진다. 맞죠? 보충액이 빵입니다. 보충액이. 정기 대손 충당금 얘는 무조건 뭐 하죠? 송금 산입. 무조건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자, 이렇게 일단 시키시면 되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0만 원이 요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장부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앞선 문제는 내가 장부에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조정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고 얘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케이. 자, 부도 6개월이 발생되었으면 오케이긴 오케이인데 송금 불산이 하나 나오죠. 비만금에 송금 불산이 얼마 잡으면 된다?
1,000원, 송금 불산이 비만 금액 1,000원 잡으시면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28 회사 코드 쳐볼게요. 대전충당금 조정 명세서 클릭한 상태에서 일자는 0123 108 1번 소멸시 완성이 6번이죠. 금액은 100만원 전부 다 시인액.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도 약간 파랑이네. 지금 다 입력하고 나니까 요거랑 맞아 들어가던가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0612 계정 과목은 외상배출금 채권 내역 1번 대전은 부도 6개월 5번 그 다음 여기에 400만 원인데 3999 플러스 하고 1,000원 부인액 뭐 이렇게 잡았겠죠. 여기 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한번 해보고 나서 할게요. 불러오기를 하고 나서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주고요. 1%고 단기 계상액이 850만 원이고 보충액 없고 그 다음 기초가 300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부인누계 여기에 12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안 떠요 이 문제가. 맞죠? 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해. 봤더니 충당금 기초가 300인데 어떻게 500만 원을 떨어요? 얘가 틀린 거예요. 이쪽에 좀 넣어줘야 돼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요. 확실하게 보는 방법은 해당 날짜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있겠죠? 1월 23일 날 가봤더니 대전 충당금가 떨었네 라고 됐는데 두 번째 날짜가 6월 10일 일자에 가봤더니 대전 상각비랑 200만 원 떨었네? 라고 보이는 거죠. 알겠다. 그래서 충당금하고 떨은 거는 200만 원이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나머지 200만 원은 상각비랑 떨었죠. 그래서 여기서 1999 플러스 잡아주고 1,000원 부인액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부인작든 여기 부인작든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충당금 먼저 처리하고 상각비 처리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충당금 전부 다 시 먼저 걸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1,000원 부인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뭐 잘못했어요? 이게 왜 2가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 확인되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은 똑같아요. 답은 12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자, 한도 초과액 발생되었고 부인액 1,000원에 대해서 세무조정 하겠습니다. F3 누르시고 대송금 부인액 1,000원. 대송금 부인액 1,000원 잡아주시고 그 다음 한도 초과. 자, 458990 잡아주시고 자, 오른쪽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12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빨간색 해놓고 얘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대손상각비 이렇게 충당금이 아니라 대손상각비에 관련된 상계 문제이다. 이렇게 상각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463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전기 부인액, 여기 뭐요?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일단 나오고요. 전기 2월 대손충당금. 얘가 뭐냐면 기초 대손충당금. 5월 2일 날 380만 원은 횟수 불능한 횟수가 불가능한 외상배출금과 상계했으며 이는 채무자 사망으로 더 이상 소유 재산이 없음을 확인된 거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회사는 500만 원을 대손 상각비로 계산했다. 뭐 계산 요거랑 차이가 뭐죠?
보충액. 우리는 보충액 찾는 게임이라 그랬죠? 보충액. 참가비로 이제 계산을 하고, 기말이 이제 1320만 원이니까 보충액이 얼마가 되냐면 820만 원이 보충액. 매상비출금 얼마 있고 미수금 얼마나 불러오게 하면 되고요. 고정재산 처분 미수금 또 대손 처리할 수 있는 미수금이에요. 얘도 없는 셈 치면 돼요. 없는 셈 치면 돼요. 이거 괜히 속이려고 하는 거야. 대손 가능한 거예요. 맞죠? 대손 가능합니다. 얘가 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친구죠. 아직도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그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황에서 0501 108 채권 내역은 1번, 사망이 3번, 금액은 380만원, 오케이. 딱, 이렇게 하면 되죠. 부인액이 없죠? 그래서 불록이 한번 잡아주시고, 매상매출금하고 이제 미수금이니까 지우고, 살려놓고, 아까 확인 못했는데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금액 맞아요. 금액 확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놈이 매상매출금 750만원에서 채권 장부가액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대손 실증률 1%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기 계상액이 500만원이고 보충액이 820만원 확인되었고, 그 다음 기초 대손 충당금이 1200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300. 아하,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 되면 마음 푸근하게 잡으셔도 된다 그랬죠? F3 눌렀을 때, 자, 한도 초과액이 금액이 958만 5천원. 오른쪽에 전기 대손 충당금이 300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파랑이도록 잡아볼게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놈이 하나 있어서 파란색으로 잡아놓고, 자, 이번에는 페이지 479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멸시 완성이란 대손 실적률을 구해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대손 실적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손 실적률을 따라갔고, 이번 문제는 계산해보니까 대손 실적률이 적은 숫자가 나오네요. 적은 숫자라서 사실은 대손 실적률을 구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얘는 확실하게 2% 딱 나왔는데, 얘는 이상하게 숫자가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79페이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가 뭐다? 보충액. 보충액 잡아주시고, 보충액 2,200이네요. 2,200만원. 보충액 잡아주시고. 얘는 오케이죠? 일단, 오케이 했고. 그 다음 얘는 신고 조정으로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로 잡아주고, F3 누르고, 송금 산입해서 유보 발생, 강제로 해줘야 됩니다. 왜요? 하면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신고 조정이 뭔데요? 강제로 해야 할 친구예요. 요것 때문에 일단 빨간색 하나 들어가고, 우리는 장부가액을 기말을 적을 거니까 기초의 장부가액을 이제 질문해주면, 기초의 그 채권 잔액을 이야기해주면 얘는 대손 실적률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대손 실적률은 세법상 기초잔액. 그래서 대손 실적률은 세법상 기초잔액이 얼마냐면 이 돈이죠. 그래서 21억인가요? 21억만큼 잡아주시고, 세법상 21억 잡아주시고, 분자에는 실제 대손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원에 더하기 신고 조정으로 들어간 이 친구 600만원까지 잡아줘야 되죠. 아까 문제처럼 혹시 전기 대손 부인액이 있는지 봤더니 전기 대손 부인액은 없어요. 이게 플러스 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900만원에 대해서 나누기 21억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곱하기 100 잡아주면
0.42, 857142857 이런 숫자 진짜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1% 이제 맥스로 친다면 이렇게 친다면 맥스 1%와 그 다음 0.42% 중에 큰 놈이 뭐냐? 답은 1%가 답이기 때문에 이 계산값은 이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전기 대성충당 한도 초과이니까 얘는 무조건 추인해 주는 거죠. 무조건 추인이죠. 무조건 추인. 이게 무조건 추인. 송금산입 500만 원. 송금산입 유보 5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숫자가 그랬구나.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상 대선충당금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일자는 0910 계정과목 108 채권 내용 1번 대선사유 파산 금액은 300만원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가서 블록이 한번 잡아주시고 단기에 매상 매출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600만원 잡아주시고 F3 바로 누르고 여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60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했죠? 요거 잡아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요 실적률 건드릴 필요 없고요. 단기 계상액 800만원에 보충액 2200만원 딱 요거 3000만원 된 거 확인했고, 기초가액이 2500만원에 전기 부인액 500만원 오케이 마이너스 500만원 확인 F3 누르고 이번에 한도 초과 잡아주시고 19060 플러스 자, 오른쪽 가서 아래에 전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 무조건 추인 50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내가 판단만 잘한다면 입력하는 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되게 난잡하게 나왔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504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마지막 문제 50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구 있죠? 부가세 매출세액 포함 이런 거 무시 알겠죠? 무시. 대손 실증률 1% 땡큐죠? 고민 안 해도 되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이제 6개월을 경과한 받으러움이 여기도 대선 충당금과 여기도 대선 충당금과 여기도 대선 충당금과 여기도 대선 충당금과 대선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면 일단은 조금 괜찮다 맞죠? 괜찮고 얘는 오케이인데 요거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부도는 송금 불산이 얼마? 1000원에 대해서 유보 발생시켜준다. 요거 잡아주셔야 되고 거래소 사망 오케이. 부도는 발생일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죠? 7월 25일이면 6개월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80만원 잡아줘야 돼요. 자, 8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 다 나오네요. 소액채권이죠. 소액채권 얼마까지 오케이죠? 30만원까지 오케이죠. 맞죠? 30만원까지 오케이이기 때문에 15만원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 부도 6개월이 지난 얘는 이제 비만금액 1000원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다. 부도 6개월하고 비슷한 것처럼 소액채권 6개월입니다. 30만원까지 오케이. 과거에는 50만원 나와서 노 한 적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50만원 30만원 안 넘었기 때문에 오케이 잡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 금액이 292만원에서 빼기 217만원을 빼고 나면 75만원 나오죠. 얘가 뭐다? 보충액 75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송금산입 전기 유보잔액 무조건 추인이니까 전기 유보 한도 초과입니다. 무조건 추인이기 때문에 송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시면 되죠. 자,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손충남금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대손금 일자 0405 1101번 대손사유는 부도 6개월 5번 금액은 100만원 시인액 999 플러스 부인액 1000원.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0610 매상매출금 1번 사망이 3번 50만원 오케이. 자, 다음 0725 받으러음 1번 부도 발생이 6개월 그냥 부도 5개월 5개월 이렇게 적을게요. 부도 발생 5개월 금액은 80만원 노 부인액으로 가면 되죠. 마지막 0918 1081번 소액 채권 땅 금액은 15만원 오케이 땅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분위기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블록이 자 블록이 항상 늦게 만약에 먼저 불러왔다라면 입력한 후 블록이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공사미수금 금액 맞는지 확인 오케이 다 맞네요. 끝났고 1% 확인했고 단기 계산액 2170 플러스 보충액 75만원 그 다음 기초는 320만원 부인누계액은 60만원 땅. 이렇게 했던 놈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요게 이상하면 얘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상하면 안 이상하니까 그대로 조정 등록 가서 대손금 부인액 802 플러스 한도 초과에 대해서 1291990 자, 오른쪽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0만원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대로 까망이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채권 나왔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손 충당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했어요. 페이지 14페이지는 프로그램 정리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정리해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데이터가 이론적으로 떨어진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되었고 그 다음 이렇게 플러스 된 친구들이에요. 플러스 된 친구들이 요 돈이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제 기본 실정률에서 한도액이 되면 되죠. 잔액 조회를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기초 잔액 조회 필기를 거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기초 잔액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기 감소 부분은 위에 있었고 단기 증가가 단기 계상액이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 잔액 요건 저 위에 있었죠? 저 위에 우리 했고 요거랑 차이 요거랑 차이가 여기 돼야 되는데 보충액이 잔액에서 단기 증가분 뺀 나머지가 보충입니다. 잔액에서 단기 증가분을 뺀 잔액이 보충입니다. 이 보충액을 잡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 70만 원이 여기 답 하나 되고 이거 되고 송금불산의 유보 발생시켰다가 다음에는 요 10번으로 들어갑니다. 10번으로 충당금 부인 6개로 가서 무조건 추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 부호는 다르고요. 부호는 다른 상태에서 항상 일치를 해야 한다. 와 복잡하다 맞죠? 이거를 내가 그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지금. 와 하나 하고 넣고 액션하고 하나 하고 액션하고 하긴 그런 무식한 노가다 방식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이 통상 3가지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부가세 기수금이란 말 나오면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런 말 나오면 설정 대상 금액이니까 지우면 되고
단기 대손 부인 금액. 이것은, 부인으로 그냥 포함이 되고, 해결되는 해에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해결되는 해. 해결되는 해에 송금 산입할 때는 F3 안 뜹니다. 부도 발생 6개월은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을 제외시킨다. 전기 2월 유보 잔액은 무조건 송금 산입에서 추인한다. 유보 감소 이렇게 시키셔야 되고 유보 감소. 대손 요건이 부족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요 말이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조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단기 대손 부인 금액이나 대손 요건 부족 매출 채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맞죠? 네, 똑같이 F3 안 나옵니다. 여기도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없는 셈 치면 돼. 없애면 돼. 없애면 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에서 없는 셈 치면 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 나오면 없는 셈 치면 돼요. 요 말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혹시 요거 있잖아요. 한도 초과액. 요거 없으면, 실제까지 모든 문제에서 한도 초과액이 안 나온다. 좀 이상합니다. 좀. 이해가시죠? 얘가 안 나오면, 7번 한도 초과액이 없으면, 1번 채권 잔액.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도가 너무 크게 잡힌 거죠. 그런 금액이나 아니면 설정률 있죠. 여기 대손 설정률 요거. 실정률 요거 한번 20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손 실정률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대손 실정률 구하는 문제에서 내가 1% 그대로 넣었을 때 한도 초과액이 발생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손 실정률이라면 일단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지. 맞죠? 두 번째,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혹시 불러오기를 먼저 하고 나서 입력하면 밑에 있는 채권 잔액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해야 되는데 불러오고 나서 입력하면 다시 한 번 더 불러오기 눌러라. 그러면 얘가 반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 여기 있는 기초 대손 충당금 요 245만 원이 요 기초 대손 충당금을 넘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 한도 내에서 245만 원이 상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 한도 내에서 245만 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의심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의심은 어디서 징후가 나타나냐면 이 돈이 안 맞을 때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말을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입금 산입에 들어가는 11번의 대손 충당 상대액이 기초 대손 충당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날짜에 아까 보여드렸죠. 일반 전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상상하고 뭐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일반 전표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삼각비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알겠죠? 안 납니다. 이거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건데 안 하는 걸로 알겠죠?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아까 되면 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어떻게 추인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마이너스 처리한 거는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왔다가 해결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굳이 막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오고.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뜯어 고쳤다 했죠? 좀 뜯어 고쳤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푸실 때,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일단 이번에 좀 스킵하셨다가, 다음에 혹시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버리시면 되고, 혹시 뭐 3-4번까지 조금 미끄러졌다면, 이제 그때는 까만색 먼저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파란색 먼저, 그 다음 하시고, 빨간색을 이제 골라서 하시고. 해보니까, 할만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맞죠? 크게 완전 어렵게, 이런 좀 대선 실정률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 외에는 소멸시효 완성 이 정도 나오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삼각비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선에 관련된 제5강 대선 총량금 및 대선금 조정을 명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